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자신을 괴롭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도 완벽하지 않다. 저것도 부족하다.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SNS 속 완벽해 보이는 타인의 모습, 끝없는 경쟁 사회,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완벽주의의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원인이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함에 대한 집착 역시 우리를 괴롭히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노자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자는 결코 완벽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완벽을 향한 끝없는 추구가 오히려 우리를 더 불완전하게 만든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와 동서양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완벽주의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를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완벽주의를 긍정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발전의 원동력 아닌가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완벽주의는 집착의 한 형태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 완벽함이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영원히 완벽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완벽해 보이는 것도 내일이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고정된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습니다. 스티브 잡스조차 완벽한 제품은 없다. 다만 더 나은 제품이 있을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완벽주의자로 유명했던 그조차도 완벽함의 한계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완벽주의는 현재를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완벽주의는 우리를 끊임없이 미래로 밀어냅니다. 언젠가 완벽해질 그날을 위해 현재의 소중함을 놓치게 만듭니다. 철학자 에크하르트 톨레는 현재 순간에 완전히 현재할 때 완벽함이 저절로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완벽함은 미래에 성취할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선불교의 스승들은 지금 이 순간이 완벽하지 않다면 언제가 완벽하겠는가? 라고 반문합니다. 완벽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불완전함만을 보게 하고 현재가 가진 고유한 완전함을 놓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완벽주의는 두려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두려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벽주의 역시 실패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비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완벽주의는 자기보호 장치다. 완벽하면 비판받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함을 추구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노자는 두려움 없는 자만이 진정 완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완벽주의를 내려놓을 때 역설적으로 더 완전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완벽주의는
자비심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 중 하나가 자비심입니다. 특히 자신에 대한 자비심이 모든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완벽주의는 자신에 대한 가혹한 비판과 채찍질로 이어집니다. 달라이 라마는 자신에게 친절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타인에게 진정한 친절을 베풀 수 있겠는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벽주의는 자신을 학대하는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전통에서는 자해명상을 가르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자유롭기를이라고 자신에게 먼저 자비의 마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모든 성장의 시작점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완벽주의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현대 심리학, 그리고 수많은 지혜로운 스승들의 통찰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첫 번째, 불완전함의 아름다움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와비사비 철학은 불완전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지혜를 가르칩니다. 금이 간 도자기를 금으로 수리하는 킨츠기 기법처럼 상처와 결함이 오히려 더 큰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본래 완전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은 흠집 하나 없는 완벽함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꽃이 아름다운 것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본성을 온전히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완벽함의 적은 완성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이를 완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불완전하더라도 완성하는 것이 완벽하게 시작만 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불완전하지만 충분히 아름답다. 나의 결함과 실수들도 나를 구성하는 소중한 부분이다. 두 번째, 과정에 집중하고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목적지에 집착하는 자는 길을 놓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완벽주의자들은 항상 결과에만 집중합니다. 완벽한 결과물, 완벽한 성취, 완벽한 평가. 하지만 진정한 성장과 기쁨은 과정 속에 있습니다. 공자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말했습니다. 완벽한 결과를 얻는 기쁨이 아니라 배우고 익히는 과정 자체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심리학에서도 플로우 상태를 강조합니다. 결과에 대한 걱정 없이 과정에 완전히 몰입할 때 최고의 성과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인간관계에서도 완벽한 결과보다는 성실한 과정에 집중해 보세요. 과정을 즐기는 순간 결과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세 번째, 실패를 스승으로 받아들여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경험을 배움의 기회로 봅니다. 실패조차도 깨달음으로 이끄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완벽주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실패야말로 가장 큰 성장의 기회인 것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작동하지 않는 방법 1만 가지를 발견했을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고 성공으로 가는 과정으로 본 것입니다. 일본의 선불교에서는 7.8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서는 것에 집중하는 지혜입니다. 실패했을 때 자신을 자책하는 대신 이 실패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라고 물어보세요. 실패는 완벽주의의 적이 아니라 진정한 완성으로 이끄는 스승입니다. 4번째, 타인과의 비교를 멈춰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완벽주의는 대부분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SNS를 통해 보는 타인의 완벽해 보이는 모습, 성공한 동료의 화려한 이력. 이런 비교들이 우리를 완벽주의의 늪으로 빠뜨립니다. 부처님은 각자는 고유한 길을 걸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길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의 인연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테오도르 루스벨트는 비교는 기쁨의 도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놓치게 됩니다. 선불교의 전통에서는 오직 나만의 길이 있을 뿐이라고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완벽해 보이든 그것은 그들의 길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완벽함이 있습니다.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심호흡하며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다. 5번째, 완벽한 타이밍이란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라는 것입니다. 완벽주의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좀 더 완벽하게 준비하고 시작할게. 하지만 완벽한 준비, 완벽한 타이밍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자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말했습니다. 완벽한 첫걸음을 기다리다가는 영원히 시작할 수 없습니다. 불완전한 첫걸음이라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완벽보다는 완성이라는 모토로 페이스북을 성공시켰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세상에 내놓고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으며 개선해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불교의 중도, 사상도 이와 비슷합니다. 극단적인 완벽함도 극단적인 포기도 아닌 균형 잡힌 중간 지점에서 행동하는 지혜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는 시간에 불완전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6번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여라는 것입니다. 완벽주의의 뿌리에는 종종 전능감에 대한 착각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기대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인 이상 한계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부처님조차 나는 모든 중생을 구제할 수 없다. 다만 구제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만을 도울 수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도 같은 맥락입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자신의 무지와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자기 수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과 한계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자신감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 하루 동안 못한 일들에 대해 자책하는 대신 나는 인간이고 한계가 있으며 그것이 자연스럽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7번째,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를 가져라는 것입니다.
완벽주의자들은 종종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약함이나 무능함의 표시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큰 착각입니다. 불교의 상가승가 개념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혼자서는 깨달을 수 없는 것도 공동체 속에서는 가능해집니다.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완벽함을 혼자 추구하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지혜를 받아들이세요. 현대의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멘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인정하고 더 경험 많은 사람들에게 배우려는 겸손함이 진정한 성숙함입니다. 모르겠다, 도와달라, 가르쳐달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말들은 약함이 아니라 성장하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8번째, 작은 진전도 축하하라는 것입니다. 완벽주의자들은 완벽한 성공이 아니면 실패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99점도 만족하지 못하고 작은 개선도 별것 아닌 것으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동기를 떨어뜨리고 자존감을 해칩니다. 부처님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천리가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작은 진전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축하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작은 성취의 축하가 지속적인 동기부여에 얼마나 중요한지 연구로 입증되었습니다. 도파민이 분비되어 다음 행동을 위한 에너지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카이젠 철학도 작은 개선의 누적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씩 매일 개선하면 1년 후에는 37배 향상된다는 계산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작은 일이라도 해낸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격려해 주세요. 잘했다, 수고했다는 말을 자신에게 건네는 것도 중요한 자기 돌봄입니다. 9번째, 완벽함보다는 의미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완벽주의자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왜 완벽해야 하는가? 무엇을 위한 완벽함인가? 완벽함 자체가 목적이 되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빅터 프랭클은 의미를 찾는 자에게는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의미 있는 일이 완벽하지만 의미 없는 일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위한 수행이라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단순히 완벽한 수행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자비로운 의도가 있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완벽한 일을 하려 하지 말고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의미가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일이 나에게 그리고 세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의미를 발견하면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10번째,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완벽주의는 항상 우리를 과거나 미래로 데려갑니다. 지난번에 실패했으니까 이번엔 완벽해야 해. 미래의 완벽한 모습이 되어야 해. 하지만 삶은 오직 현재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가 정념, 즉
현재 순간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나 미래의 걱정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선불교의 명상법도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훈련입니다. 호흡에 집중하고 지금 느끼는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며 떠오르는 생각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합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현재 순간이야말로 유일한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명상이나 마음 챙김 연습을 해보세요. 완벽한 명상을 하려 하지 말고 그저 현재 순간에 머무르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11번째,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완벽주의자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합니다. 사회의 기준, 부모의 기준, 동료들의 기준. 하지만 진정한 만족과 평안은 자신만의 기준을 세울 때 찾을 수 있습니다. 군자는 자신을 구하고 소인은 타인을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내적 기준을 세우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랄프 wal도 에머슨은 자기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진정한 삶의 시작입니다. 불교에서도 자등명을 가르칩니다. 자신이 스스로의 등불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빛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빛을 밝혀나가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당신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자신을 평가하고 격려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12번째, 불완전한 사랑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완벽한 사랑을 기다리지 말고 불완전한 사랑을 선택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 타인에 대한 사랑, 세상에 대한 사랑 모두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심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연습을 통해 키워나간 것입니다. 완벽한 자비심을 기다렸다면 아무도 도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레오 부스카글리아는 완벽한 사랑은 없다.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불완전한 사람들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도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완전하지만 진실한 사랑이 완벽하지만 차가운 사랑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때도 완벽한 모습만 사랑하려 하지 마세요. 실수하는 자신, 부족한 자신, 때로는 추악한 모습의 자신까지도 포용하고 사랑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입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론적인 이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삶 속에서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완벽한 하루를 만들겠다는 다짐 대신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겠다는 의도를 세워보세요. 부처님도 매일 아침 자신의 수행 의도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완벽하게 살아야지라는 생각 대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되 실수해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하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하루 전체의 에너지를 바꿉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불완전하지만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오늘도 내 방식대로 성장해 나가겠다.
일할 때는 파레토 법칙에 따르면 80%의 결과는 20%의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20%를 위해 80%의 시간을 쓰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완벽주의의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나 과제에서 80% 완성도를 목표로 해보세요. 완전하지 않아도 제때 완성하고 피드백을 받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구글의 창립자 레리 페이지는 완벽한 것보다는 실행 가능한 것을 선택하라고 말했습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느라 시작을 미루지 말고 불완전해도 일단 시작하세요. 인간관계에서는 모든 대화가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상대방에게 완벽한 이해를 바라지 마세요. 또한 자신도 항상 완벽하게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안, 내가 말을 잘못했나 봐. 다시 설명해 줄 수 있어? 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달라이 라마는 완벽한 소통은 없다. 다만 계속 노력하는 소통이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한 대화보다는 진실한 소통을 추구하세요. 실수를 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완벽하지 못했구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배울 것이 있구나로 바꿔보세요. 불교의 전통에서는 실수를 깨달음의 기회로 봅니다. 완벽했다면 배울 것이 없었을 테니까요. 실수는 성장의 신호이자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실수했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실수를 통해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하루를 마무리할 때 완벽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 자책하는 시간을 갖는 대신 감사와 용서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한 나 자신에게 고맙다. 실수했지만 그것도 성장의 과정이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다. 부처님도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셨지만 그것은 자책이 아닌 깨달음을 위한 관찰이었습니다. 완벽주의를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 게을러지는 것 아닌가? 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완벽주의는 창의성의 적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완벽주의를 내려놓으면 실험하고 시도하는 자유로움을 얻게 됩니다. 피카소는 완벽함은 창작의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수많은 작품들이 불완전한 시도들의 결과였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작품이 탄생한 것입니다. 진정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완벽주의자들의 자신감은 허상에 가깝습니다. 완벽할 때만 자신 있고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무너져 버립니다. 하지만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면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브레네 브라운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더 강한 자신감과 회복력을 보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때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깊어집니다. 완벽주의자들은 종종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불완전함을 나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약함과 실수를 솔직하게 나눌 수 있을 때 상대방도 마음을 열게 됩니다. 완벽한 가면보다는 불완전한 진실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 깊이 움직입니다. 현재 순간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는 항상 우리를 미래로 끌고 갑니다. 언젠가 완벽해질 그때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완벽주의를 내려놓으면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현재 순간에 깨어있기를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미래의 완벽함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불완전한 완전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진정한 평화를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처님도 처음에는 완벽한 고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려 했습니다. 6년 동안 극한의 금식과 수행을 했지만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죠. 그때 부처님은 완벽한 고행이라는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우유죽을 드시고 체력을 회복한 후 중도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완벽한 수행 때문이 아니라 완벽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일어난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자신의 삶을 진리와의 실험이라고 불렀습니다. 완벽한 성인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실험하고 배우는 과정으로 인생을 받아들였습니다. 간디는 나의 실수들이 나를 가르쳐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인정하고 그 불완전함으로부터 배우려는 자세가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생전에 신의 침묵 속에서 깊은 절망을 경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완벽한 믿음을 가진 성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죠. 하지만 그녀는 이런 불완전함조차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완벽한 신앙이 아니어도 사랑의 실천은 계속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완벽주의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노력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롭게, 더 효과적으로 노력할 수 있게 됩니다. 완벽주의자들은 뭐 아니면 도 사고를 합니다. 100점이 아니면 실패라고 여기죠. 하지만 이런 사고를 완벽함보다는 발전으로 바꿔보세요. 목표를 세울 때도 완벽한 달성보다는 지속적인 개선에 초점을 맞추세요. 매일 1시간씩 운동하기보다는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하기, 실수 없는 프레젠테이션보다는 핵심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기가 더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입니다. 실패를 완벽함의 반대로 보지 말고 성공으로 가는 과정으로 보세요. 실패할 때마다 이제 성공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토마스 에디슨, 월트 디즈니, 스티브 잡스. 이들 모두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 실패들이 결국 큰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완벽주의자들은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가장 좋은 친구처럼 대해보세요. 친구가 실수했을 때 어떻게 대하는지 생각해보고 그와 같은 친절함을 자신에게도 베풀어 보세요.
이론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주 작은 실험을 해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요리 레시피, 새로운 운동, 새로운 취미. 결과가 완벽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무언가를 할 때 완벽하다는 기준 대신 충분히 좋다는 기준을 사용해 보세요. 이는 낮은 기준이 아니라 현실적인 기준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 보세요. 완벽했던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들, 평범한 것들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숨기거나 부인하지 말고 오늘의 실수로 인정해 보세요. 그리고 그 실수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 생각해 보세요. 실수를 부끄러운 것이 아닌 배움의 기회로 재해석하는 연습입니다.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형성된 습관과 사고 패턴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한 변화를 기대하지 말고 작은 변화를 하나씩 만들어 가세요. 완벽주의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더 창의적이 되고 더 자유로워지며 더 진실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완벽주의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불완전하지만 아름다운 자신을, 실수투성이지만 사랑스러운 자신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완전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현상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완벽함도 불완전함도 모두 마음의 작용일 뿐이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자는 이미 완전하다. 여러분 모두가 완벽주의의 족쇄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불완전한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존재임을 잊지 마세요.